안녕하세요. 개발자 테드입니다. 오늘은 2018 코드잼 퀄리피케이션 라운드의 이제 첫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난 방송까지는 이제 프랙티스 라운드였었고요. 근데 이 프랙티스 라운드는 사실 이제 2018년도 코드잼에 그 문제 유형이 하나 추가되면서 이제 인터랙티브 문제인데 그 문제 유형이 하나 추가되면서 뭔가 이렇게 라운드가 하나 그냥 연습 라운드가 하나 추가된 거고요. 이제 원래는 이 퀄리피케이션 라운드가 이제 첫 번째 라운드입니다. 그래서 이 퀄리피케이션 라운드에서 이거는 이제 요 다음 라운드들하고는 좀 이제 다른 게 좀 더 이제 뭔가 쉽게 이렇게 좀 더 할만하게 해놨어요. 이게 뭐냐면 라운드 1부터는 시간도 막 2시간 반인가 막 이거밖에 안 되고 뭐 그러한데 지금 퀄리피케이션 라운드는 24시간인가 27시간인가 그래요. 시간 충분히 주는 거죠. 시간을 충분히 주고 이제 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라운드 1부터는 사실 상대평가예요. 그래서 이제 몇 명 뽑는 게 딱 있어요. 1500명, 1500명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뽑는데, 그 안에 들어야 되는 거죠. 이게 진짜 상대평가인데, 퀄리피케이션 라운드는 절대평가예요. 몇 점만 넘으세요. 뭐 이런 거죠. 그래갖고 이제 좀 퀄리피케이션 라운드는 꽤 할만합니다. 아무튼 그 이제 2018년도에 이제 퀄리피케이션 라운드의 이제 첫 번째 문제인 이 Saving the Universe Again이라는 문제고요. 이제 여기 보면 페이지는 이렇죠. 그래서 이제 Saving the Universe Again이라는 문제는 문제가 이렇게 설명은 이래요. 영어로 주저주저 써 있죠. 그래서 이걸 열심히 읽고 이제 해석을 해 보면 이제 간단하게 요약해서 이게 문제가 이제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거죠. 그 외계인 로봇가 있대요. 외계인 로봇가 우주를 공격해요. 네. 외계인 로봇가 이제 우주를 공격을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격 스케줄이 있어요. 공격 스케줄이 막 이런 식이에요. 이제 SCC, SCS 막 이런 식으로 S하고 C하고 이렇게 이제 문자들이 이제 섞인 형태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 스케줄이 짜여져 있는데 여기서 이제 S가 의미하는 거는 S가 이 슛의 약자인 거예요. 이게 공격인 거죠. 그래서 얼마만큼의 데미지를 입히는 행위가 이제 S인 거고, C는 그 공격의 강도, 그러니까 이제 그 공격받는 사람 입장에서, 공격받는 쪽 입장에서는 데미지인 거죠. 그 데미지를 2배씩 올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차지의 약자인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써 있는 요 SCC, SCS 요거를 예를 들자면, 그리고 이제 데미지는 일단 1로 시작해요. C를 만나기 전에는 이제 1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S 딱 나가면 얘는 이제 1의 데미지를 입히는 거예요. 입히는 공격인 거고, C를 만나면서 2배가 돼요. 그래서 이제 데미지는 공격 그 강도가 이제 2배가 된 거죠. 2가 됐어요. 또 C를 만나고 그거의 2배가 돼서 4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S를 딱 날리면 이제 이 S는 4짜리 데미지의 이제 공격인 거예요. 그리고 또 C가 되면 또 2배로 올려요. 그래서 이제 S를 또 공격하면 이제 8이죠. 그럼 단순히 얘만 놓고 보면 총 데미지는 얼마였냐면 1, 4, 8 해서 13이 되는 거죠. 뭐 그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주 뭐 연합군 입장에서 이제 이걸 방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방어를 해야 되는데 이들이 구축할 수 있는 방어 체계는 딱 그게 정해져 있어요. 최대 얼마까지의 데미지를 견딜 수 있다. 요게 이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 D라는 값은 주어지는 거죠. 그럼 사실 이제 공격 계획하고 있는 게 이 D보다 크면 무조건 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추가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해킹하겠다는 거죠. 이 외계인 로봇의 공격 시스템을 해킹하겠다. 그래서 그 스케줄을 뭔가 어떻게 좀 바꾸겠다 이런 건데, 그래서 그 스케줄을 어떻게 바꿔가지고 우리 견딜 수 있는 D 이내로 총 공격 그 스케줄 돼 있는 그 공격의 어떤 총 그 데미지량을 D 이내로 이제 줄이겠다라는 거죠. 그 우주 연합군의 그 계획이. 근데 해킹은 그냥 모조리 다 없앨 수 있는 해킹이면, 공격을 아예 못하게 하는 해킹이면 좋겠지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해킹이 뭐냐면 이 공격 스케줄에서 인접한 두 글자를 바꿔치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요 SCCS, CS 뭐 이거로 치면
여기서 예를 들어 이 C하고 S를 바꾸겠다 이런 거죠. S, C 뭐 이렇게. 네. 그렇게 바꿀 수만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킹을 해갖고 뭔가 이제 D 이내로 줄이려고 하는데, 그러면 뭔가 이 공격 스케줄이 주어졌을 때 몇 번 해킹해갖고 그 D 이내로 그 총 공격량, 그 공격 데미지를 줄일 수 있겠냐.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인풋은 여느 다른 문제와 마찬가지로 먼저 테스트 케이스의 수가 주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각각의 테스트 케이스에 대해서는 D하고 P라는 값이 주어져요. 그래서 여기서 D는 아까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그 우주연합군이 견딜 수 있는 최대 데미지인 거고, P는 S하고 C로 구성된 공격 스케줄, 문자열인 거죠. S, C, C, S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거. 이 문자열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각 테스트 케이스마다 D하고 P를 받아서 이제 몇 번 해킹 해서 할 거냐, 그걸 이제 아웃풋으로 내주면 되는 거죠. 이 알고리즘 문제는. 그래서 여기 나왔죠. 이제 아웃풋은 최소 몇 번 해킹해야 하는가인 거고, 여기에는 사실 해킹을 할 필요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경우에 답은 0이죠. 그러니까 아웃풋은 0이 나가면 되는 거고요. 아무리 해킹을 해도 이건 안 돼. 1등. 불가능한 경우에는 인파 서브를 출력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풀려면 어떤 아이디어가 있어야 될 거고, 어떻게 풀어야 될 거냐를 이제 지금부터 이제 얘기를 해볼 건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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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요거 이제 그 문제를 잘 생각을 해보면 그거예요. 그 이제 아까 전에 또 예를 들었지만 뭐 SSC, SS 뭐 이런 게 이제 있었다고 치는 거죠. 공격 스케줄이 이랬어요. 예를 들면 이거 같은 경우에 계산을 해보면 그 이게 이제 맨 앞에 있는 게 요게 1이고요. 요때도 1이에요. 두 번째 것도. 근데 C를 만나면서 더블이 됐죠? 그래갖고 요 뒤에 있는 애는 2가 되고 얘는 2가 돼요. 그래서 1, 1, 2, 2 해갖고 4, 5, 6, 6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요 C를 뒤로 보내요. 뒤로 보내면 S, C, S 이렇게 되죠. 요거 계산해보면 1, 1, 1, 1, 2 해갖고 5가 되죠. 이게 이제 뭘 의미하냐면 이 C를 최대한 뒤로 보내는 게 지금 이제 여기서는 중요한 건 거예요. 왜냐하면 C가 앞에 있으면 있을수록 먼저 그 공격력이 올라가 버리니까 그 뒤에 있는 애들이 다, 뒤에 있는 S들이 너무 이렇게 이제 공격이 커져 버리죠. 그러니까 C를 최대한 뒤로 보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만약에 이제 C가 두 개가 있어요. C가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SSC, SSC, SS 뭐 이런 식으로 C가 두 개가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얘부터 뒤로 옮기는 게 나을지 얘부터 뒤로 옮기는 게 나을지를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이때는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뒤에 있는 걸 먼저 옮기는 게 유리하죠. 왜냐면 앞에 있는 걸 옮겨서 하나 옮겨갖고 얻을 수 있는 이득과 뒤에 있는 걸 먼저 옮겨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거예요. 이제 예를 들면 2라는 숫자는 2배를 하면 4가 되죠. 그러면 그 4와 2의 차이는 2죠. 근데 3이라는 숫자는 2배를 하면 6이 되죠. 그래서 6과 3의 차이는 3이 되죠. 그러니까 더 큰 수를 곱하기 2 했을 때 더 큰 양이 올라가는 거고, 반대로 더 큰 수를 반으로 나눴을 때 더 큰 어떤 큰 수만큼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C가 어차피 앞에 있고 뒤에 있다면 앞에서 이미 더블이 됐으니까 뒤에 오면 그거에 더블이니까 당연히 얘가 더 숫자를 더 크게 만들어 버리겠죠. 여기서 요거 예를 들면 요 앞에 C는 앞에 있는 요 S가 1이다가 요 C를 만나서 2가 됐어요. 요 두 번 중간에 있는 S들은 2인 거예요. 근데 이 두 번째 C를 만나갖고 얘는 4가 돼버리죠.
그럼 1과 2의 차이는 1만큼, 이 C는 1만큼의 어떤 그 역할을 하는데, 이게 줄이는 역할을 하는데, 이걸 뒤로 갔을 때, 그 뒤에 있는 C는 2만큼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있는 걸 빨리, 더 먼저 움직이는 게 이득인 거예요. 네, 이제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제 솔루션은 뭐였냐면, 가능한 한, 뒤에 있는 C가 최대한 뒤로 더 이동하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뒤에 있는 C부터 최대한 뒤로 옮기고 그 다음 C를 또 최대한 뒤로 옮기고 이런 순서로 그냥 가면 된다. 인 건 거죠. 그래서 이제 현재 공격 스케줄대로 했을 때 데미지 값을,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뭐냐면 그 그냥 지금 주어진 공격 스케줄에서 이제 총 데미지 값이 얼마냐가 있을 거고, 그리고 우주 연합군이 막을 수 있는 최대 데미지 D가 있을 거죠. 그러면 공격 스케줄에서 나오는 그만큼하고 D하고의 차이만큼을 우리는 줄여야 되는 건 거죠. 해킹을 해서. 그 줄이는 양이 얼마냐, 줄여야 되는 양, 목표량인 거죠. 그걸 이제 DD라는 값으로 해서 여기 보면 여기 DD라는 값으로 뒀어요. 코드에 보면. 그래서 계산을 해낸 다음에 그만큼을 이제 줄이는 거죠. 줄이기 위해서 몇 번 해킹을 하냐, 요거를 이제 계산해 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C를, 그래서 뒤에서부터 이제 하나씩 탐색하는 거죠. 앞에서부터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스케줄의 뒤에서부터, 여기, 제가 이렇게 방송하면 이게 꼭 왼쪽에서 오른쪽이 되네요. 이렇게 해야지 뒤에서의 느낌이 되겠네요. 네, 뒤에서부터. 그래서 이제 하나씩 탐색을 하죠. C를 뒤에서부터 하나씩 탐색을 해서 찾는 거죠. 맨 뒤에 있는 C부터 찾아서 그걸 하나씩, 한 칸씩 뒤로 보내요. 못 보낼 때까지 계속 보내요. 그래서 보내서 DD를 0 이하가 될 때까지 이제 감소시킨다. 그런 거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C를 뒤로 보낸 횟수, 그게 해킹한 횟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이상 C를 옮길 수가 없는데, 더 이상 옮길 게 없는 거예요. 죄다 C가 뒤로 다 가 있어. 혹은 C가 아예 없어. 막 이런 상황인데, 그래도 계산된 그 공격 스케줄이, 그러니까 이제 줄인 공격 스케줄이, 아니죠. 계산된 공격 스케줄이, 이제 헷갈렸네요. 계산된 공격 스케줄과 내 이제 방어하는 그 라지 D만큼의 차이, 그러니까 요 DD 값인 거죠. 요 DD 값이 그래도 0보다 크다면 이거는 못 막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임파서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알고리즘을 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 코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간단하게. 여기는 이제 제가 이제 이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어떤 만들어 놓은 템플릿에 의해서 껍데기를 일단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좀 채워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t 값은 테스트 케이스 값을 받은 거고, 그래서 그 테스트 케이스만큼 반복을 하면서 이제 문제 인풋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d하고 p를 인풋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갖고 solve라는 함수를 따로 둬서 여기서 이제 그냥 요건 딱 진짜 알고리즘 부분만 남기려고 따로 분리한 거죠. 그래서 요 솔브에다 D하고 P를 넘겨서 그러니까 답을 받아와 갖고 각 테스트 케이스마다 이렇게 출력을 해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솔브 함수를 볼게요. 솔브 함수는 파라미터로 아까 보내준 거 이제 D하고 P를 받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DD라는 값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이제 줄여야 되는 양, 오버된 양인 거죠. 공격 스케줄상 계산된 총 데미지가 얼마인데 내가 막을 수 있는 데미지가 라지 D밖에 안 돼요. 이거. 그러면은 총 그 계산된 그 공격 데미지량에서 D만큼을 뺀 그 차이만큼을 요 D라는 걸로 이제 계산해 내겠다인 거죠. 그래서 계산하는 방식은 미리 말씀드리면 전부 이제 공격 스케줄을 쭉 더한 다음에 DD에는 그 공격 스케줄 양이 됐다가 여기서 라지 D만큼을 DD에서 뺀 값이 되는 거고, 그 뒤로 이제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요 DD라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변수가 요 CUR, 커런트의 이제 약자로 쓴 거예요. 그래갖고 현재 공격 데미지 크기가 얼마냐. 그래서 1로 시작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C를 만나면 2배가 되면서 이렇게 이제 커져가겠죠, 얘는. 그리고 이제 CQTY는 내가 뭔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후보군, 내가 해킹할 수 있는 대상. 우리는 어쨌든 해킹을 C를 대상으로 할 거잖아요. C를 뒤로 옮기는 걸 이제 전략으로 삼았으니까. 그 옮길 수 있는 놈이 몇 개냐. 그래서 이제 미리 세놓는 거죠.
그래갖고 여기 이제 P가 공격 스케줄인데 요거 이제 한 글자씩 탐색해라 이거죠. 포문 돌면서 탐색을 하는 거고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S는 관심이 없어요. C만 보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S도 관심 여기서는 S도 중요하죠. DD를 계산해 내기 위한 거니까 S도 중요해요. 그래서 C일 때는 요 현재 데미지 크기를 계속 2배 더블 치는 거예요. 더블 치는 거고 요게 이제 뭐냐면 요 C의 개수를 세겠다는 건데 조건이 하나 붙었죠. P의 사이즈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냐면 맨 마지막 거는 그 개수에 세지 않겠다 라는 의미인 거고요. 그게 이제 왜 들어갔냐면 그 맨 마지막 건 더 뒤로 움직일 수도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하나 뺀 거예요. C가 맨 마지막이면 맨 뒤에 C 있는 C라면 걔는 세지 않겠다. 그냥 그런 의미로 두면 되고요. 준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 여기는 이제 S인 거죠. S라면 요 P 값 이게 이제 반복문 돌면서 한 글자씩 보는데 그게 C일 때 이마 여기인 거고 S일 때는 요 DD라는 값에다가 요 현재 데미지 크기를 계속 더해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요 폼은 돌고 나면 요 DD에는 얼마가 담겨 있냐면 그 총 공격 데미지량, 데미지 총량, 공격 스케줄 돼 있는 그게 되는 거고 거기서 이제 라지 D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막을 수 있는 크기를 빼면 그러고 나면 이제 DD가 이제 오버된 양이 되는 거죠. 공격 스케줄에서 오버된 그러니까 공격 양 우리가 줄여야 되는 양이 되는데 그 오버된 양이 0 이하면 사실 뭐 해킹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라지 D로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0을 리턴해 주는 거죠. 0을 리턴해 주는 거고 그렇지 않다. 그 얘기는 DD가 0보다 크다. 그러면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몇 번 해킹해야 되냐를 계산해내면 되는 거죠. 자, 그래갖고 요게 CMT, 요게 이제 구하고자 하는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뭔가 루프 막 돌면서, 포루프 돌면서 요 CMT를 이제 계산해 낼 건데, 그래서 이제 다시 P를 이제 탐색을 해요. P를 탐색을 하는데 뒤에서부터 탐색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보통 이게 이제 배열은 0부터 시작해서 그 맨 마지막 자리의 인덱스가 그 크기의 마이너스 1. 그러니까 크기보다 하나 적은 숫자가 이제 마지막 인덱스 번호가 되는데 얘는 희한하게 마이너스 2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맨 끝에 걸 뺐다는 얘기죠. 맨 끝에 걸 뺐다는 얘기고 이걸 맨 끝에 걸 뺀 이유는 뭐냐면 어차피 우리가 C를 잡아서 해킹을 할 건데 그 C를 뒤로 보낼 거잖아요. 뒤로 보낼 거니까 사실 맨 뒤는 더 뒤로 보낼 수가 없죠. C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래서 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뒤에서부터 맨 앞까지 0까지 해갖고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탐색을 해서 요때 이제 아까 전에 제가 저 윗줄에서 헷갈렸던 게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사실 S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탐색하면 C만 찾아요. C만 찾아갖고 이제 우리는 해킹을 할 거니까 그리고 이제 얼마를 보상을 받았는지 계산해내는 거고 그러니까 얼마를 더 이렇게 줄였는지 해킹을 해서 그 공격량을 얼마를 줄였는지 계산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만큼이 이제 계속 까나가는 거죠. 이 DD에서 DD에서 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C를 만났어요. 일단 뒤에서부터 해갖고 이제 첫 C를 딱 만났어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일단은 CQTY는 줄이고 보는 거죠. 줄이고 보는 거고 왜냐면 난 이제 이 C는 움직일 C니까 그리고 이제 요 CQTR을 요 밑에서 보면 어디서 쓰냐면 요 DD에서 깔 값. 그러니까 요게 내가 지금 이제 요 해킹을 한번 해서 그 이득 본 양인 거, 그러니까 좀 줄인 양인 거죠. 공격량을 줄인 양. 근데 그걸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그 앞에 지금 제가 이렇게 움직이려고 해킹하려고 하는 C의 앞에 C가 몇 개가 있었냐를 알면 그게 어차피 계속 곱하기 이렇게 지금 되는 애니까 이렇게 이제 계산해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걸 하나 옮김으로 인해서 S가 반대로 얘기하면 S가 하나가 앞으로 오게 되는 거죠. S가 하나가 앞으로 오게 되니까 그러면 이 S가 지금 이 해킹하고자 하는 C보다 뒤에 있을 때와 앞에 있을 때 이게 뒤에 있을 때에 비해서 앞에 있을 때 얼마를 절약했냐 이런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이 S가 이 C 뒤에 있을 때 8이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요게 앞으로 옮겨지면서 얘는 이제 4가 되는 거죠. 뭐 약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돼서 그만큼을 이제 여기서 까주는 거죠. 이렇게 까주는 거예요. 그리고 해킹 한 번 했으니까 해킹 횟수가 하나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렇게 깠는데 DD가 만약에 이제 0보다 작아졌어요. 그러면 이제 끝난 거죠, 해킹이. DD가 0 이하가 되면 할 만큼 한 거예요. 지금 우리 목표 자체가 이 DD라는 걸 0 이하로 만드는 거였으니까. 그래서 브레이크에서 나오고, 여기서도 브레이크, 지금 포루프가 두 개였으니까 브레이크에서 나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답이 되는 거죠. 이걸 리턴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이제 이 루프를 다 돌았어요. 다 돌았는데 브레이크를 못 만난 거예요. 이런 거에서 브레이크를 못 만났어요. 만약에 못 만났으면 다 돌고 나서도 DD가 0보다 클 수가 있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 해킹을 할 만큼 한 거죠. C를 그냥 뒤로 미룰 만큼 미룬 거예요. 죄다 밀려갖고 어떤 형태가 된 거냐면 이런 식으로 C가 앞만 있었어도 죄다 뒤로 온 거예요. 그럼 더 뒤로 갈 C가 이제 없죠. 더 이상 뭘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혹은 아예 애초에 C가 없었어요. 그럼 아무튼 해킹을 할 게 없는 거죠. 이 상황이 되면 어쨌거나 이제 그 DD는 그 남아 있는 거죠. 이미 오버된 상태로 있었다면 좀 남아 있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얘는 불가능. 해서 이제 임파서블이 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요게 그 코드를 보면 요걸 가지고 그렇죠? 이걸 먼저 이제 테스트를 해보려면 이 빌드를 하죠. 빌드를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테스트하는데 이렇게 이제 로컬에서 실행을 한 다음에 샘플을 먼저 이제 돌려봐야 되잖아요. 가장 첫 번째는 사실 요 샘플이에요. 요 샘플을 실행해 봐서 이렇게 실행해 봐서 여기 보면 1, 0, 임파서블, 2, 0, 5 이게 똑같이 나왔냐, 1, 0, 임파서블, 2, 0 똑같이 나왔죠. 이렇게 이제 첫 번째로 이렇게 확인을 해보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설명을 안 한 게 있는데, 이 샘플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이건 거죠. 테스트 케이스가 이제 6개, 6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6개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각각에 대해서 요 1은 D고, 막을 수 있는 총량이 이제 D인 거예요. 요 테스트 케이스에서는. 라지 D가 1인 거죠. 그래서 이제 공격 스케줄이 CS예요. 그럼 요 경우는 뭐냐면 C를 먼저 만났으니까 데미지는 이미 2배가 되고, 그래서 S로 공격을 날리면 2 공격이 되니까 막을 수 있는 공격이 1밖에, 그러니까 그 방어할 수 있는 양이 1밖에 안 되는데 공격은 2가 되니까 당연히 이제 지죠. 그러니까 해킹을 해야 되죠. 그래서 C를 뒤로 옮겼어요. 그러면 이제 SC가 되죠. 그러면 S가 1이니까 처음에 1로 시작하니까, 그리고 뒤에 있는 C는 의미 없죠. 더 이상 뒤에 S가 없으면 공격할 게 없으니까. 그러면 공격 총량이 1이 돼요. 그러면 성공했죠. 한 번 해킹해갖고 성공했죠. 그렇게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막을 수 있는 게 2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CS면은 공격 총량이 2가 되죠. 해킹을 안 해도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로가 되죠. 그리고 세 번째 케이스는 SS. 그러면 이제 1이죠. 그럼 더하면 2죠. 근데 막을 수 있는 게 1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는 C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아무리 바꾼다 한들 줄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임파서블이죠. 뭐 이런 식이에요. 지금 나머지 애들도 이제 거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샘플은 통과를 했으니 요거를 코드를 갖다가 저기다가 이제 넣어볼게요. 여기 보면 여기 다 열어보면 여기 코드 넣는 자리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C++를 선택한 다음에 코드를 입력하고 submit attempt 해주면 여기에 이렇게 돌아가요. pending judgment, 판단 중이다. 기다려라 이거죠. 이렇게 이제 기다려 보면 나와요. 이렇게 테스트 셋, 테스트 셋, 테스트. 이렇게 두 개 나오는 거. 이 두 개는 왜 두 개냐면 뭐 당연하지만 당연한 건 아니죠. 여기 테스트 셋이 두 개가 있으니까 이거 각각
이 테스트 했다는 뜻이에요. 테스트 셋 1, 테스트 셋 2. 예, 이렇게 이제. 그래서 둘 다 통과를 했죠. 그렇게 되면 저는 여기서 이제 테스트 셋 1을 통과해서 5점 얻고 2를 통과해서 10점을 얻어서 이 문제에서 15점을 얻은 거예요. 네, 요런 식으로 가면 되고, 사실 제가 이제 이거를 처음 했을 때 돌렸을 때 첫 번째 서브밋에서 실패했어요. 일단 분명히 이거 좀 되게 좀 쉬운 편인 문제고 틀린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왜 안 되지? 그래서 이제 좀 헤맸었는데 보니까 이제 그 네, 이게 이제 이건 문제를 이제 찾아보려고 했는데 참 쉽게 발견되지 않았었다 이런 거고, 그러다가 이제 이게 테스트를 해보면서 이렇게 문제가 뭐지를 찾으려고 하다가 처음에 좀 이렇게 시간을 괜히 까먹고 그냥 소스 코드를 다시 그냥 쭉 훑어봤는데 요 카운트 구하는 반복문 안에 요거 이렇게 브레이크 이제 성공 이게 DD 조건을 걸어서 이제 브레이크 나오는 거 이 자리인 거죠. 여기서 이렇게 카운트를 구하기 위해서 루프를 돌 때 뭔가 이렇게 다 됐으면 나와라 이거 요 루프문들 요게 처음에 이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0보다 작으면. 네. 그랬더니만 답이 틀렸었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거 반성하려고 여기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놓은 건데, 사실 이 알고리즘 문제 같은 경우 알고리즘 문제를 풀 때 되게 주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이렇게 이제 어떤 조건에 해당하는 어떤 이렇게 구간이 열려있냐, 닫혀있냐. 그러니까 이제 열려있냐, 닫혀있냐 이게 이제 의미하는 건 뭐냐면, 어떤 구간의 시작점이든 끝이든 뭔가 이렇게 이제 구간을 잡을 때, 이거보다 그냥 큰 건지 아니면 이거를 포함해서 이상이 되는지, 그러니까 초과인지 이상인지, 큰 자리에서는 보면 뭐 이한지 미만인지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0보다 작은 이라는 어떤 이제 조건일 때 빠져나와라. 이게 뭐냐면 DD가 0 이하인 경우라는 거는 뭐냐면 해킹 다 했다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해킹 할 만큼 했다. 근데 이제 DD가 그러면 0인 경우를 포함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게 사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때 생각해 보면 당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들이 코딩할 때 보면 자꾸 이렇게 헷갈려서 빼먹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진짜 이게 조심해야 되는 거는 코딩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코딩 다 하고 나서 다시 코드 볼 때 이런 게 잘 안 보여요. 이런 게 잘 안 보여. 그래갖고 이런 부분들은 되게 이제 우리가 알고리즘 문제를 풀 때나 혹은 그거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제 뭔가 같은 프로그래밍을 할 때 되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방송은 네,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 방송에서 이제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볼게요. 감사합니다.